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가야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국제결혼과 가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 가면 이렇게 쌍음은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김씨들은 김해 김씨들은 이게 그 금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그 김해에서는 이게 휴대용 빠나, 요즘 휴대용 빠나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그 흉노족들이 그 말 뒤에 이렇게 싣고 다니던 휴대용 솥입니다. 솥. 김수로왕과 황옥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이 강단 사학자들은요, 이런 그 노맨스가 있으면 그거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참 좋은 스토리로 만들고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막 깎아내리기에 바빠요. 대표적으로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허황옥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조작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이광수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분의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야는 1세기에 건국되었을 리가 없다. 3세기라야 맞다. 왜 3세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요. 이거는 이제 그 임나일본부설이 성립을 하려면 3세기 가야가 맞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강력한 가야가 있었으면 42년에 가야가 건국됐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다는 주장은 허황된 주장이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왔다는 주장은요. 허황옥이 인도 출신이란 이야기지 반드시 인도의 어느 지점에서 왔다 이런 주장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더 나가서 삼국유사는 사서가 아니라 불교로 윤색된 요설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그나마 권위 있는 그 국사로서 대우를 받았던 일연선사를 이렇게 폄하합니다. 북한학자 리지린도 이 삼국유사가 이게 그 삼국유사에 그 기록된 이 단군사화를 뭐 곰과 그 호랑이 등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불교적 색채로 윤색된 그런 좀 허황된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마하바라타처럼 이야기를 계속 그 뒤에 쓰는 사람마다 계속 덧붙여 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 삼국유사는 한번 쓰여진 책이지 무슨 뭐 계속해서 뒷사람들이 호편을 써가지고 붙입니까? 마하바라타는요, 지금 엄청나게 긴 인도의 대서사신데요. 막 해년마다 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지금 그 일제가 오히려 그 덧붙여 그 왜곡을 시켰지. 그 이후로 누가 그거를 삼국유사에 덧붙여 썼겠습니까? 호황옥이 아유타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건국은 허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호황옥이 반드시 아유타국에서 와야 됩니까? 아유타국 출신이 되는 거죠. 가야가 신라보다 100년 앞서 국가 공인 사찰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 가야라는 나라라는 것은 신라보다 빨리 성립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허황된 이야기들이 지금 강단사학에서 주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지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 김유신 열전이라든가 삼국유사 가락국기도 다 가짜다. 네. 그 다음에 가야는 절대로 기원 42년에 건국돼서는 안 된다. 가야가 신라보다 국가 성립이 앞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가 42년에 성립해가지고 만약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다면 임나일보무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이 선언적 가설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건국을 둘러싼 국가 성립 논쟁을 볼까요?
그 주장을 보면요. 가야는 1세기 당시 국가를 세울 정도의 물질 수준이 안 됐대요.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볼 때 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3세기 후반이라는 거예요.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야 국가 체제가 갖춰진다. 근데 이분들은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국가론 전문가거든요. 예. 제가 이런 허구적인 주장들을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요. 국가라는 게 뭐냐? 정의하기를 해당 영토에서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물질 수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서기전 2000년 전에도 국가는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으면 국가는 언제든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요, 국가는 또 뭘 하냐면 찰스 틀리 같은 역사 사회학자들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이 되면 성립되는 과정에서는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국가들 간에 또 전쟁이 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야는요, 이게 이 삼국사기를 보면 기원 42년 건국 이후 77년부터 신라와 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 1, 2세기 가야 신라 전쟁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왜요? 바로 일본 서기의 신공항과 기년도 맞지도 않는 376년까지 살아남아서 가라 7국을 정벌했기 때문에 이게 가야가 강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야 건국을 늦춰야지 임나 일부설이 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식민사학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수로왕과 허항옥의 국지 결혼에 대해서요. 여기서는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허항옥이 어떤 경로로 왔느냐, 가야에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해서 서로 일면식도 없었을 두 사람이 혼인을 했을까? 허항옥이 이동경로 추적은 이미 김병모 박사 등이 충분하게 검증을 했어요. 문제는 왜 어떻게 이들이 혼인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게 더 재밌죠. 저 혼인 특히 국제결혼이잖아요. 이게 중매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게 김수로 왕도 이게 성도에서요 제후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게 허항옥도 성도에서 왔기 때문에 사천성에서 왔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때 황옥은 8, 9살밖에 안 됐던 나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서로 알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거죠. 정치 세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김수로왕과 허항옥의 국제결혼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요. 당시 한반도에 선주하던 올지 오손족의 중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가야 그래서 성립 시기의 정치 군사적 상황이라든가 시족 분포, 지명 등을 감안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흉노족 김수로 하고요. 오손조 허항옥이 성격이 전혀 다른 세력이거든요. 원래 흉노족하고 오손족은 이게 중원 북방의 하서해랑에서도 계속 싸웠잖아요. 그리고 왜 나라명을 인도 계통의 가야는 물고기란 뜻입니다. 가라는 빛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도계의 가야 또는 가라로 있을까? 그죠? 흉노족은 다 금을 좋아하잖아요. 김을 지표지명으로 하는데 금이나 김. 그래서 지명도 다 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도 김해로 이름 붙여놨잖아요. 김자 붙이고 금자 붙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사천성 보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보주태우라고 써져 있죠.
포항옥의 그 비에. 그러면 이 사천성 보주에서 온 거예요. 이 보주에서 이 몰락한 왕가의 공주였는데 엄청난 훈수를 들고 가야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이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김씨부터 한번 해볼게요. 경주 김씨는 김할지 우선이고 김해 김씨는 김수로 우선입니다. 삼국사의 김유신 열전에 보면요. 김유신의 12세조 김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만 후한 건무 18년, 그러니까 기원 42년에 구봉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야라고 처음에 했어요. 그랬죠. 처음에 가야라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자 이게 김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자 들어간 나라 금강국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금천의 후예이기 때문에 성을 김으로 한다 했고 김유신의 비에도 황제 헌원의 후예요. 소의 후손이다 라고 했으니 남가라 시조 김수로는 신라와 같은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제 헌원의 큰아들이 소금천이에요. 그래서 소금천에 이 금을 따가지고 김씨라 했고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김일제와 김윤희가 이제 흉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일제의 이제 후손이 김할지로 경주 김씨 시조가 되고 김윤희, 김수로로 김해 김씨 시조가 됩니다. 풍속 통일에는 김씨는 본래 소금천의 후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호 복희의 법을 닦아서 소를 했고요. 흙이 금을 낳았기 때문에 금천이라 했던 거죠. 소금천은 산동에 있었던 동이 조이족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제왕세기에는 소금천이 산동의 궁상에서 제위에 오른 후에 산동의 곡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춘추자전의 기원전 525년 기록에 따르면요. 이 소씨가 즉위했을 때 봉황새가 날아왔다 해요. 그래서 모두 세로 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자로 세조자로 간명을 삼았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금성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시림의 이름을 그래서 계림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림을 국호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씨는 새를 숭상하던 조이족이에요. 금을 숭상하고 소금천시의 금천을 간수해서 김씨라 했던 겁니다. 산동에 살다가 신나라가 멸망하면서요. 왕망의 신나라 급격하게 몰락을 하면서 한반도로 대거 이주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현재 김씨는 380만 분인데 한반도의 김씨는 100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김씨 주류는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문망 비문에도 이 신라 선조들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먼 곳에서 계승되어 온 화간지우다. 화간지우는 이게 추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의 후손이다. 비로소 영특한 투후가 하늘에서 제사 지낼 아들로 태어났다. 투후는 바로 산동성 투후를 말하고 김일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5대조 성한왕이 내려와서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것은 뭐 임금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는 화정으로 추경이라고 하고요. 전후 고향 임금 계열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요. 산해경 대항동경에 동해 큰 골짜기에 소호국이 있는데 소호가 이곳에서 전후 임금을 길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호하고 전후 임금 임금은 계통이 다르긴 하지만 이 소호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투는 아까 그 산동성 투지역에 지금 하택시 성무현입니다. 제후 김일제를 가리키는 거고요. 성한왕은 김씨 왕실의 시조 김할지 이를 가리킵니다. 백도백가에도 김일제가 김씨들의 시조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이 금은 흉노족의 지표 유물이자 지표 지명입니다. 흉노족 김씨는 감숙성 무의 남쪽의 금성군의 지명을 성씨로 했어요. 가는 곳마다 금성이라고 했어요. 백도백가에서도 처음 성을 쌓으면서 금을 얻어 금성이라 했다 이렇게 했고요. 안사고는 이 군이 경사의 서쪽에 있어 오행설에 따라 금성이라고 했다. 금은 서쪽이다 라고 했어요. 최초의 금성은 감숙성 난주 서쪽하고
청해성 고란현 일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동반도에 또 금성이 있어요. 김씨들은 가는 곳마다 도읍을 금성해놨어요. 요동반도에서 진안 일국으로 신라가 건국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경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경주에 가서도 또 금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김해에서의 아까 그 처음에 그 보셨던 그 흉노식 동복이 3개나 발굴됐어요. 그리고 경주시 금룡청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의 마릉덩이 위에도 이 동복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김씨는 BC 3세기 초에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 쌓는 그 진역을 피해 가지고 만 동쪽으로 이동한 흉노적입니다. 한서 각광 김일제전에는요, 김일제는 효도왕의 태자였다. 무제 원수 연간에 곽급영이 군사를 이끌고 흉노 우지를 쳐서 금인을 얻었는데, 김일제가 이때 이제 동생 김윤하고 같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 이제 그 말을 키우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사람이 독실하고 삼가하니까 한무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경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호를 서다가 이제 그 망하라 일족이 이제 암살을 시도합니다. 한무제의 암살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내요. 그걸 보고 이제 감격을 해가지고 봉국을 이제 하사합니다. 그래서 투우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7대에 걸쳐서 한 무제의 이제 궁중에서 그 사실상 왕족처럼 살았던 겁니다. 효도왕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김일제가 두 경우가 됐고요. 김유이 있었는데 김일제는 일찍 죽었어요. 근데 후손은 오히려 김일제 후손들이 끊겼어요. 그래서 김당이 원래 왕망하고 이종 사촌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같은 김씨들이었어요. 왕망의 어머니도 김씨, 김당의 어머니도 김씨였어요. 그래서 이종 사촌간이죠. 그래서 그때 김당이를 김일제를 잇는 투우로 삼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성한왕 김성희가 이 김당의 후계로 보입니다. 김윤의 후손들이 더 번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성도 태우였던 김탕이 바로 김수로로 분석이 됩니다. 왕망의 그 신나라 건국과 조기 멸망. 왕망의 신나라가 이제 15년 만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김일제 후손들은요, 그 왕망의 어머니가 김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김씨이기 때문에 이 신나라 왕족이 된 거예요. 최고 권좌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왕망 정권이 멸망하고 이제 반역자가 되니까 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윤의 5대손 김탕이 이제 김수로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이종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제 동일 인물로 분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탕이 영산강 유역으로 도망치고요. 김할지 일족은 요동에 숨었어요. 그거는 그 증거물이 다 있어요. 김탕이 들어올 때 영산강 유역으로 들어왔다는 증거는요. 광주 신창동에서 신창동하고 복룡동에서 화천 꾸러미가 발견됐어요. 나주하고 해남, 제주도에서도 화천이 발굴됐어요. 이 화천은 김수로 세력이 마한 세력의 정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김할지 일족은 요동으로 이주를 했어요. 대당보 김씨 부인 묘명에는 한의 덕이 보이지 않아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 밖으로 피신을 했는데 우리 가문은 머나문 요동으로 떠났다는 거잖아요. 요동. 자, 요동으로 떠나니까 한반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저 북쪽으로 이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요, 전형적인 천성광리 신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기원 서기 42년에 북쪽 구지에서 이렇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땅에 닿아가지고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합, 다 금 관련된 거죠. 붉은도 금 관련된 거고. 해도 금과 같은 거잖아요.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 가장 먼저 나타난 알에서 깨어난 아이를 수로라 했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가락 또는 가야국. 자줏빛 붉은 금합 황금알, 이게 다 금 관련된 겁니다. 황금알은 김수로 스스로가 흉노 출신 조이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국호가 인도어로 물고기라는 뜻의 가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이제 한반도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 자리를 잡았다면 이런 국명을 받아 쓰진 않죠. 고대에는 자기 그 주체성을 보여주는 게요. 국가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했다는 소리는 이게 지금 뭔가 다른 큰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황옥이 오기 전에 이미 국명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가야로. 백도백가의 이제 허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씨는 고노족 지도자 허유의 후손입니다. 허유라는 분이요. 이게 허씨 시조인데 허씨의 계보는 태양을 숭배하던 추경 오손족이었어요. 오손족. 까마귀족입니다. 이 허씨들은, 그러니까 오손족은 맥족의 맥족, 고구려 계통입니다. 그래서요, 황제, 창의, 한류, 전욱, 고양으로 연결되는 추경 5회, 육종, 고노, 허씨로 연결됩니다. 허씨 본관도 보면 김해를 빼놓고는요, 양천, 다 양자 들어갑니다. 하양, 그죠? 이 태양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도백가와 고사전 급지편의 그 안사고의 주석에 따르면 허씨 시조는 요임금 시기에 양성자예요. 여기도 양자죠. 양성의 고노족의 최고 지도자 허유다. 허유의 고사는 아마 일반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요임금 시기에 왕위를 양해하려고 했죠. 요임금 시기 하도 세상이 복잡하고 막 시끄럽게 막 여러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특히 10개 태양이 동시에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9개 태양을 이제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세력들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이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9개 세력을 제거한 거죠. 이 복잡한 시기에 허유가 왕위에 앉겠습니까? 나는 왕 안 합니다 하고 그냥 은둔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여임금이 그러면 구주장관이라도 좀 하시오 하니까 아이고 이게 못 들을 소리 들었다 그러면서 영수 물가에 가서 길을 씻었죠. 그래서 그 허유의 친구가 와가지고 왜 길을 씻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못 들을 소리 들었어. 그래? 그러면은 그 물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고 자기 소를 그 허유가 그 귀를 씻었던 곳 위로 데리고 와서 소에 물을 먹입니다. 이 은둔거사예요. 그 허씨의 허는요, 이 살펴보면 마스먼변에 이 정오자, 마스먼하고 태양이 하늘이 정중앙에 있을 때를 말하는 정오가 합쳐진 것으로요. 허씨 건호족은 중원의 하나라 건국에 기여한 하백이었습니다. 서역에서 발원했고요. 중원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허씨는 33만인데 중국 허씨는 900만 명이에요. 강소성, 산동성, 운남성, 광동성, 절강성 등 중국 동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기 서남이 혈전 오손족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서남이 군장은 10명이었는데 야랑이 가장 강대했다. 그 서쪽에 미막은요. 곤막을 가리킵니다. 오손 왕의 고유 명사예요. 미막의 무리가 10부락이나 됐는데 전이 가장 강했다. 이들은 머리를 상투 모양으로 묶었다. 이게 바로 동이족 모양이죠. 그들의 바깥 서쪽으로는 동사, 동쪽으로부터 북쪽 여비에 이르기까지를 곤명이라 불렀다. 가축을 따라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상투는 위만이 조선 망명시에 추결을 하고 왔듯이 동이족 습속입니다. 유목민으로 수천리를 이동하면서 생활했고요. 운남성 성도 곤명에 이제 일대에 있었어요. 제가 이 곤명을 갔다 왔어요. 가봤는데 아주 좋은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도 박물관에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 유물들.
오손 왕 이름은 곤막인데 흉노가 쳐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곤막이 태어나자마자 초원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와서 그 일을 알고요. 늑대가 와서 젖을 먹였어요. 이게 바로 오손족입니다. 까마귀. 이게 고구려의 삼족을 가리키는 거고요. 늑대는 바로 맥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손족이 바로 월지족이 예족으로 백제 세력이고 바로 이 오손족, 까마귀 태양족이 바로 고구려 맥족이었죠. 허유 권호족이 이제 중원에서 이동한 것은요. 권호족 허씨는 상탕이 이제 다 그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남성 등봉시 기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영수 유역에 허창시, 우주시, 언능형 등으로 이주합니다. 이거는 참 뭐 이제 그 조선이 처음 성립하던 시기, 그 요임금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중원의 아주 중앙부에 살았던 거죠. 태평어람은 서정기를 인용해가지고 허창성이 허유의 고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조가 있었던 허창성이요. 그 다음에 신당서 재상 가계표에도 허씨는 강성에서 출자한 성씨다. 강태공 후손이라는 거죠. 네, 주성왕 시기에 제후 분봉시에 허국을 건국을 합니다. 허나라. 허창에 건국됐는데요. 시조는 허문숙입니다. 허나라는 나중에 이제 초나라에 멸망돼요. 하부 고양, 낙양, 진양 이게 이제 군망입니다. 군망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태양의 양자를 너무 좋아하는 추경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염제 전후 계열로 대표적인 양이족입니다. 서용으로요. 도낭을 거쳐서 하남성 일대로, 운남성에서 사천성을 거쳐 하남성 일대로 이렇게 이주한. 아유타국은 오손족 일파가 중원에 이주하기 전에 인도에 세운 왕국이었어요. 사기 한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기원전 2세기 흉노가 도낭 일대의 월지족을 축출하죠. 이후 오손이 월지에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래 월지 세력의 주축이 탈인분지에서 이제 박트리아로 이주를 해버려요. 거기에 이제 대월지국을 건설합니다. 월지의 오부 후프가 이제 기상조 쿠샨족이 되는 거죠. 쿠샨 왕조를 이제 건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쿠샨 왕조가 건국되면서 그 일대를 다 이제 장악을 해버리죠. 소국들 다 멸망시키고. 그 결과 거기 있었던 오손족의 아유타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쿠샨 제국이 나중에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 그 화해와 용서의 이제 미덕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타국의 이제 국의 존재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허황옥의 증조부는 차마고도 또는 오청로를 거쳐서 사청성 보주로 이주를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백도백과에는요, 허황옥의 백도백과에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서기 32년 자양시 보주에서 탄생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악현에서 현재 허갑회, 허가구 등 14개의 허시 집성촌에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석각 예술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석각이 아주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백과에서는 중국 불상의 수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씨들이 이 오손 사카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불교족. 네. 이제 삼국유사에 일현 선사께서 불교 스님이어서가 아니고요. 허씨 자체가 원래 불교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보십시오. 여기 안악현은요, 완전히 그냥 산 위에 있는데 산들이 이렇게 딱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모든 이 산의 이 돌들에 이렇게 부처가 새겨져 있어요. 틈만 있으면 막 거기다가 불교 석각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죠? 전부 다 불교 불상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보주의 금성문에는 신정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신기한 우물이다라는 곳인데, 동안 초기 보주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정묘년에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이때 증조모가 산기가 있었대요. 그 허황옥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 뱃속에 이제 있었던 거죠. 고향에 남은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먹일 게 없으니까 막 구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일 젖이 이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증조부가 우물가에서 경건히 이제 기도를 올리니까 우물 속에서 물고기가 하루에 한 마리씩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기 내용만으로 보면요, 물고기를 쪄서 죽을 만들어서 생존을 이어갈 정도로 빈곤한 상태였던 거예요. 더구나 이 시기에는 광무제가 이제 그 후한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데요. 호강 지주들, 그러면서 이제 김씨들이 이제 막 한반도로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호강 지주들이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세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호강 지주들, 지역 토호들입니다, 토호들. 이들이 이제 지방 관리들과 결탁해서 착취를 더 강화하니까 농민 반란이 이제 막 빈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이 허황옥 일가도 이 농민 반란에 결부돼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성씨가 이제 중원에서 이제 그 김씨들은 이제 막 도망치고 있고 허황옥도 이제 강제 이주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으면 그 한반도에는 여기가 공지일까요? 빗땅이 아니죠. 여기는 당연히 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삼국지 한전에 기록된 이제 보면은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삼국지 그 한전에 기록된 이 올지국이죠. 올지국. 올지국이 어디 있었느냐? 나주 반남에 있었던 거죠. 이 반남 일대에 요 일대가 바로 시종으로서 올지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삼국지 한전에 보면은 진왕은 올지국에서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지는 신은 견지고 아냐 축지 분실리야 불해구야 진질이 있다는 거죠. 신은 신은신국 아냐는 아라가야 분신은 신분고국 불해구야는 금강가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전남 영암의 옛 지명이에요. 옛 지명을 보면 이게 곤미예요. 곤미. 이 삼국사기 지리지 반남군편에 보면 곤미현은 본래 백제의 고미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곤미라는 것은요. 오손족의 태양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남 서남부에 이미 오손족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곤미라는 이 그 용어를 고대 시대에 누가 이걸 알아서 쓸까요? 같은 세력이니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주 사천에도 군미국이 있는데 향토학자들은 이걸 곤미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동네가 곤양이거든요. 곤양. 사천이 곤양이잖아요. 삼국지 변진국 중 하나로 군미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곤미국이라는 겁니다. 진주의 옛 지명은 진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양이 바로 하나라의 도읍지 진양하고 한문도 딱 똑같아요. 사천에는 곤양하고 곤명이 있고요. 포항에는 곤륜산이 있습니다. 한문도 똑같습니다. 이 곤륜산도. 그러니까 혼호족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한 세력들이 변진 세력들이 바로 오손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오손 추룡족의 계보를 보면요. 태복희, 소전, 황제 계열로 이렇게 그 우임금, 개, 양, 태양 세력으로 이어지는 오손 소강족이 있고요. 그 전후 임금 칭노동으로 연결되는 초나라 옹씨들이 있고 오해 육족으로 연결되는 고노족이 있어요. 기씨라든가 소씨, 허씨, 나씨, 그 창녕 조씨, 오씨가 바로 이쪽 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제 계통으로는 이제 강씨, 허씨, 노씨, 고씨, 최씨, 제씨가 있는데 강씨하고 허씨도 여기 이 지역이 살잖아요. 노씨는 광주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나라 동이족들입니다. 추경 8족 또는 추경 9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던 게 바로 허씨하고 소씨, 고노족의 허씨와 소씨.
그 다음에 창원에는 황씨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운씨는요, 이게 나씨와 정씨를 가리킵니다. 나씨는 이게 나주로 들어온 거고요. 이게 나씨 말고 정씨도 있습니다. 운성에. 이게 정씨는 부산 동네로 들어온 거죠. 창녕 조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씨, 정씨. 정씨는 미씨라고 하기도 하는데 운씨라고 운행이라고도 합니다. 모씨는 한평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진주 본관의 진주 소씨, 진주 강씨는 고노 추경족이에요. 그래서 원화성찬이라든가 소순족보 백도백가에는 전후 고향 임금의 후손 오해가 부르신 추경이었고요. 그가 육종을 낳았고 육종이 번이 고노를 낳았다는 겁니다. 소씨는 바로 기성 고노족이고요. 하나라의 후백이었어요. 강씨는 염제 후손으로 추경족이고요. 그래서 추경족들이 변진 세력들이 고노 추경족은 월지족과 함께 상고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랜 상고시기에. 여수에 돌복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남정용 중 화정료라고 하는 특이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전후 고향 임금의 절 지존통 한 거를 기록한 겁니다. 황양, 진양, 곤양 등 양계 지명과 추경족들이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황양에도 양자 들어가고 진양에도 양, 곤양에도 양, 양계 지명들 있잖아요. 얼지 오선 사카족들이죠. 이들이 이제 전쟁과 협력,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진 12개국은 만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사카족은 얼지 오선족과 융합된 종족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한세 서역전에 오선국은 본래 새 땅이었는데 사카족 땅이라는 거죠. 대월지가 서쪽으로 사카 왕을 쫓아내자 이제 그 왕이 남쪽으로 건너가 버리니까 대월지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후에 이제 오손의 곤막이 대월지를 격파하니까 대월지가 서쪽 이주해서 대하를 신하로 삼았고 오손의 곤막이 이제 그 대월지가 살던 곳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카족하고 대월지족하고 오손족하고 이제 다 섞여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상호 융합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정치 세력들을 살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혼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라 해갖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왕도 이제 팔팔한 20대 청년인데 빨리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허황옥은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허황옥을 이제 시집을 못 보내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그런 거죠. 애가 커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지 오선족들이 이제 이게 흉노족하고 이게 평화 공존을 하려면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걸 혼인 동맹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선주족이었던 얼지 오선족이 김해 땅을 그냥 주겠어요? 이 김해는요 원래 이게 그 부산 옆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낙동강이 흐르잖아요. 여기가 김해죠. 여기가 부산이고. 근데 이 김해 이쪽 지역이 이 낙동강 유역을요 옛날에 지명은 황산하라고 했어요. 황씨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창원에 황씨들이 창원 황씨들이 있고 구지봉의 그 거북이는 황씨의 토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황씨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씨들한테 이제 황씨들은 추경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원 지역을 놔두고 여기 있는 황씨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씨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황산하에서 이제 김해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노른자의 땅을 황씨들이 비켜줬을 때는 뭔가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라 이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가야로 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여 전파한다. 오선족들이 불교족이니까요. 혼인동맹을 통해 영내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는 뭐 비차간에 원하는 거죠. 열도 진출을 위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이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마한 입장에서는 열도 관리가 제일 중요했죠.
상공유사 가락국기에는 건무 23년 국안은 9명의 이 칸들, 북쪽에서 왔던 그 주장들인 것 같아요. 이 조회를 하면서 대왕이 강령하신 이래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했으니까 청컨대 신들의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딸을 골라가지고 공중에 들여보낼 테니까 혼인을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 내려온 것도 하늘의 명령이고 짝을 지어 왕으로 삼게 하는 것도 하늘의 명령이니 병들은 염려하지 마라. 네. 김수로 왕에게 정해진 배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고대의 화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나라에서 흉노족을 달래기 위해서 그 소군 출세를 하잖아요. 왕소군이가 이게 이제 화친 사건 대표적인 사례죠. 왕소군이가 이제 흉노족으로 시집을 가잖아요. 그 드라마로도 나오는데 귀여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왕소군이가 이제 그 새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그 화친하는 미녀는 조정에서 배치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양자간 평화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허황옥도 화친 사례인데 근데 국헌을 통해 가지고 가야를 공동 건국한 시조로 이제 위상을 세워주는 거죠. 나라 이름이 김씨 나라가 아니잖아요. 허황옥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제 그 허황옥이 더 끝발이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혼인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허황옥이 더 영향력이 더 셌던 거예요. 올지와 변진국 중에서 진주, 창녕, 고성 이쪽에 있던 포상 국가들이 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주도하에 저들을 맞아들이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올지와 오손이 국가 차원에서 정교하게 국헌을 기획한 겁니다.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이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유타국 공주로 성은 허씨고요. 나이는 16살입니다. 부왕과 황후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자 여러분 꿈에 함께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꿈이 아닌 거죠. 황천을 배웠는데 중매장이가 온 거예요. 그 중매장이가 말하기를 가락국에 왕 수로라는 자가 있는데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이 오르게 했으니까 공주를 보내서 배필로 삼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김수로라는 왕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비록 몰락한 그 집안이지만 왕족이었으니까 국헌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주를 보내서 혼인을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후의 집안에서는 이거 경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국헌 추진자들이 이제 허황옥의 부모와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헌을 그러면 뭐 예물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될 테니까 당신들은 이제 모시에 어디에 모여라. 그러면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김수로왕은 허황옥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된 국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저 왕이 대답하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나면서 자마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대잖아요. 먼 곳에서 올 거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고 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했어. 이에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냈는데 뱃사공이 자그마치 15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뱃사공이 15명이나 되면 배를 탈 정도면 이거는 왕족인 거죠. 김수로 왕은 국헌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주 먼 곳에서 이 공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5명이나 되는 뱃사공이 가지고 온 금수능라와 의상필단, 금은 주옥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자, 이 상공지사 가락국기의 내용에 보면 이게 그 월락한 허황옥 집안에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현지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배와 뱃사공, 혼수품.
삼국유사에서는 군간성 파사석탑조를 탑을 싣고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탑 자체를 그대로 싣고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어거지를 쓰는데요. 이광수라는 분이. 금간호계사 파사석탑은 옛날 이읍이 금강국이었을 때 시조 수로왕이 비였던 황옥이 동안 건무 24년 서영 아유타국에서 심고 온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공주가 부모의 명을 받들어 바다로 가려는데 파도 시인의 노여움을 막혀서 계속 못 나가자 탑을 싣고 가라 했더니 쉽게 건널 수 있었다 이거죠. 이건 뭐예요? 탑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탑을 그대로 탑체를 실은 게 아니라 이 평형수 역할을 하는 돌로 삼았다는 거죠. 배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야 근데 이광수는 무덤인 탑을 배에다 실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돼요. 이거 맞죠? 이거는 탑을 배에 실은 게 아니죠. 평형수처럼 배의 무게 중심을 잡는 데 사용하라고 한 거죠. 요즘에 보면 배에 모두 요즘에는 용접이 잘 돼서 철강 속에다 물을 바닷물 집어넣고 오잖아요. 그게 평형수죠. 하선 후에 다시 탑으로 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평형 역할을 잘한다 그래갖고 그 돌을 많은 사람들이 깨가가지고 요즘 맞아졌다고 해요. 삼국지 한전의 변진조에 보면은 변진이 철의 왕국으로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변진의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의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는 거잖아요. 모든 매매, 시장에서 매매는 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 같다. 이 북방, 지금 북경 동쪽에 낙랑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철 생산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거죠. 변진가야가. 철이 화폐니까요. 중원에도 수출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만 커지겠어요? 당연히 철이라는 건 정치 군사적 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혼에서 제기됐던 네 가지 조건들을 깨지기 시작합니다. 국혼은 가야에서 금강국으로 고쳐버리고요. 자기들 이제 주체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 이거 우리는 뭐 불교 세력 아니니까 전파 안 해. 교역로도 차단.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영내 긴장이 구조돼가지고 결국 209년과 212년에 포상 팔국 전쟁이라고 하는 한반도 남부 최대의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삼국사하고 삼국유사에 물계자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번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 서기에는 가라 7국 정벌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9년에는 포상의 8나라가 가라를 여기는 아라가야예요. 아라가야를 침입하려고 하자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해서 포로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포로가 6,000명이나 된다는 사람 뭡니까? 이 전쟁의 규모가 뭐 양강간에 막 한 5, 6만씩 붙었다는 소리예요. 5, 6만이. 한쪽은 뭐 한 3, 4만 되고 한쪽은 뭐 2, 3만 되고 이런 대규모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원에도 알려집니다. 212년 전쟁은 가야를 상대로 했는데 이것도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212년에는 삼국사기에 가야가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게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가야가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을 안 했어요. 일본 서기에는 그 목나근자 사사노게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백제 장군은 바로 마한백제의 장군을 말하는 거죠. 이게 명령해서 가라칠국을 정벌했다 이야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요. 그러니까 209년에는 여기 향원에서 직결해가지고요. 탁순이라고 합니다. 탁순에서 모여가지고 아라가야를 공격을 했어요. 이쪽에 이 호상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그 212년에는 김해를 공격해서 이제 김해의 왕자가 이제 이 경주로 이제 구원 요청을 갔는데 돌아오기도 전에 전선이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가라까지, 울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릇 보라, 발라로 추정되는데 지금의 나주다라고 했죠. 보라 가라 전쟁은 참으로 이 나라의 환란으로 임금조차 외태로웠다. 자, 이 목나근 자는 나주에 있었던 마한백제 장군이고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는 보라국, 발라국, 즉 나주 세력이니까 이 전쟁을 주도했던 월지국은 바로 나주 반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삼국지 한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왕은 얼지국에서 통치한다.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한 호칭인 신흥 견지보, 안야축지, 분신리야, 불의구야 진찌름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이 난해한 그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게 해독이 다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진왕 월지국의 도읍이 발라여서 발라국으로 호칭을 했던 것 같고요. 토상팔국 전쟁은 보라가라 전쟁으로 보라국이 주축이었어요. 보라는 발라입니다. 일본 서기의 그 가라 칠국 정벌 전쟁도 토상팔국 전쟁을 가리키는 거죠. 결국은 가야가 마한 진왕 체제에 편입돼서 한국사기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정치 군사권, 정치 외교 군사권을 잃게 되면은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다 하지만 기록은 안 하는 거죠. 삼국지는 기원 280에서 290년에 편찬된 사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시기에 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냐, 즉 아라가야 축지하고 불의구야, 즉 금강가의 진찌렴이 얼지국 진왕에게 복속된 신지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보상팔국 전쟁에서 가야가 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참정국을 보면요. 먼저 포상팔국 전제 포상팔국을 보면 보라국, 발라국으로 나주 이런 선사가 비정한 거죠. 고사포국, 하동 곤양에 있었습니다. 군미국, 곤미국이라고 그랬죠. 진주 사천 곤양. 사물국, 사천 삼천포입니다. 고자국, 고성 통영, 변진 고자미동국이 있어요. 골포국, 창원. 골자는 각 골문 할 때 골로서 이게 거북을 나타내죠. 그리고 황씨들 나타내는 겁니다. 창원에 있었던 세력입니다. 칠포국, 칠원 창원시, 동로국, 부산 동네의 정씨들이죠. 포상팔국 전쟁 이후에 가야 대상 전쟁이 없었어요. 삼국사학에도 기록이 없고요. 일본 서기 가라 칠국 정벌 전쟁은 나중에 목나그자 장군이 전체 전쟁을 지휘한 거니까요. 만 진왕이 지휘한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 진왕에게 편입돼 가야를 정복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이 주장은 얼마나 허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삼국지 한전 변진조에 보면요. 변진한 12개국 중에서 24개국 중에서 12개국이 진왕의 신하로 복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왕은 항상 만사람으로 이 변진의 이게 12개국의 진왕을 또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 진왕은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자립하여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구야국, 가야국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 변진조의 진왕하고 만 진왕은 별개의 이 왕이죠. 파견되는 왕이에요. 이제 법력은 이거를 여기도 진왕이고 월지국에도 진왕이 있다. 이렇게 그걸 또 월지국을 목지국으로 고치죠. 그래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쪽 지역은 만 진왕이 파견한 진왕이 이쪽 지역을 통치를 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